자, 치킨 나무위키 읽어보겠습니다. 반디캠으로 녹화 중입니다. 과연 이거를 10분 안에 읽을 수 있을까? 치킨은 서양 요리의 영향을 받은 닭튀김의 일종으로 토막난 닭고기에 양념을 한 뒤 밀가루나 전분 등을 묻히고 끓는 기름에 튀긴 요리이다. 그렇다. 오늘날에는 조각 내지 않고 튀기거나 기름에 튀기지 않는 방식의 요리들까지 광범위하게 치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치킨은 그냥 닭이잖아. 다양한 변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프라이드 치킨의 줄임말로 시작했지만 튀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닭 요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치킨과 통닭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강냉이와 옥수수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피자, 햄버거 등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으며 야식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밤에 TV나 영화를 보며 먹는 치맥 또는 치콜은 흔한 가정집의 휴식 풍경이 되었다. 한국에 상륙한 프라이드 치킨은 배달 문화와 맞물려 널리 퍼져나갔으며, 다양한 시도로 맛의 변화를 거치면서 짜장면처럼 현지화된 한국의 퓨전 요리로 각광받고 있다. 이 치킨 산업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한국 치킨집 개수가 더 많다고 한다. 뭐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한국 치킨집 개수가 더 많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걸요. 2020년 기준 치킨집은 29,000여 개로 32,000여 개인 편의점 수 다음으로 많았다고 한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다고? 요? 잠깐만, 안경 좀 껴야겠다. 안경 어디 있나? 자, 안경을 꼈습니다. 언어별 명칭: 한국어 치킨, 닭튀김, 통닭. 영어 fried chicken. 중국어 what? 짜지. 일본어 치킨. 베트남어 가란. 프랑스어 폴렛 프리트. 스페인어 폴로 프리토. 죄송합니다. 러시아어, 이건 압니다. 러시아어 자리나 꼬르츠카. 통닭과의 차이: 마이너 아이암 고랭. 통닭과의 차이: 한국의 전통적인 통닭은 닭을 토막내지 않고 통째로 튀겨서 내놓는 데 반해 치킨은 부위별로 조각내서 튀기고 판매한다. 튀김옷의 차이도 있는데, 통닭은 밀가루 옷을 아예 입히지 않거나 얇게 입히지만 치킨은 보통 튀김옷을 두껍게 입히는 편이다. 재미없다. 한국에서의 역사: 1960년 최초의 전기구이 통닭 전문적인 영동 영양센터가 기업했다. 그렇다. 치맥의 본고장은 대구인가? 모르겠다. 조선시대에도 치킨이 있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치킨 요리와, 아니 그냥 반디캠 이거 프로를 사면은 10분 이상 할 수 있잖아. 조선시대에도 치킨이 있었다? 궁금하지 않나요? 조선시대에도 치킨이 있었나봐요. 성의가 없네요. 가격과 논란, 이건 읽어야죠. 치킨의 가격은 물가 전체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
치킨의 광범위한 인기 때문에 물가 품목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자체도 크지만 치킨의 가격 변화 요인은 한국 내에서 물가 전체의 변화 요인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유통 문제이다. 재미없는데요. 재미가 없네요. 치킨과 음료. 한국에서는 치킨의 느끼함을 덜기 위해 콜라, 사이다, 맥주 등과 같이 먹는데 콜라인 경우는 치콜, 사이다인 경우는 치사, 맥주인 경우는 치맥이라는 별칭이 따로 있을 정도다. 치사는 처음 듣네요. 맥주 대신 소주하고 같이 먹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특히 재래시장 통닭집에서 소주랑 같이 먹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의외로 막걸리와도 어울린다. 중국에서도 예전부터 흔히 닭튀김과 탄산음료를 조합하여 먹곤 했지만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조합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매우 생소한 조합이었다. 필리핀에서는 치밥을 주로 하고 치맥을 하는 사람을 특이하게 여긴다. 한국에서는 치밥에 대한 인식이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으나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며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양념류 치킨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특히나 치코바와 굽네 치킨의 볼케이노가 치밥 인기를 가속화했다. 치밥을 먹는 사람이 100명 중 몇이나 될까요? 순수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서양권에서는 치맥보다는 맥주캔을 일반 통닭에 끼워 넣어서 조리하는 비어캔 치킨이 더 대중적이다. 물론 맥주와 곁들여 먹기도 하지만 치킨은 정식 요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술안주로는 나초나 감자튀김을 더 즐겨 먹는다. 나초 먹고 싶다. 독일은 치킨 자체를 잘 먹지 않는 나라지만 터키식이 아닌 전통 치킨집에서는 발음이 왜 이럴까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을 권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식당에서 통닭과 맥주 대신 사과주를 곁들여 먹기도 한다. 치킨과 건강.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의 열량은 100g당 약 246칼로리 정도가 나오고 한 마리는 보통 약 18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양념치킨의 경우 소스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열량이 높다.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이 진리인 것입니다. 닭고기 자체에 염지가 되어 있고 양념에도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도 높으며 2012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양념치킨의 경우 한 마리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적은 교촌치킨 레드가 왜 레드가 가장 나트륨 함량이 적을까요? 교촌치킨 레드가 1647mg, 가장 많은 BBQ가 5011mg이었으며 후라이드 치킨은 굽네 치킨이 1791mg, 롯데리아 치킨이 4584mg이었다. 와, 라면이 신라면 칼로리가 한 2000 아니었나? 1790. 근데 롯데리아 치킨이 4584라고. 와우. 근데 맛있는데 롯데리아 치킨 그거 파이어윙 맛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말을 하는 게 맞나? 치킨을 튀기는데 사용하는 기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치킨의 기름은 오래 쓸수록 맛있다는 설도 돌았다. 오랫동안 기름을 갈지 않으면 기름의 산가가 높아져서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 규산 마그네슘으로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식의 떡밥이 돈 적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규산 마그네슘이 문제가 아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공식적으로 쓴다. 어차피 마그네솔은 침전물 필터에 걸리기 때문에 음식에 남아있지 않다면 써도 큰 문제가 없다. 읽으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치킨집처럼 튀김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는 기름의 산가를 측정할 수 있는 종이로 산가를 측정하여 일정 이상 기름이 산패하면 버리도록 되어 있다. 안 버린다면 산패된 기름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은 사실 치킨을 먹는 사람보다는 하루 종일 기름 앞에서 치킨을 튀겨야 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가깝다. 정리해보면 그래도 일단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거라 단백질은 의외로 꽤 갖추어져 있다. 물론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의 비율도 높다.